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10월 25일 9시 30분입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산뜻한 그런 가을 밤입니다. 어제도 약간 치맥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도 사실 약간 좀 가을 밤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좀 낭만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이 드는 건 좋은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융시장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금융이라는 것이 또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를, 특히나 이제 정치랑 금융, 이건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나든지 또 외교, 국제정치, 금융,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실생활적인 어떤 감각,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뭔가 이게 투자를 해보고 이제 손실을 봐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빨리 알아요. 금융상품에다 투자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흔들리면서 또 손실이 되든지 또는 이익이 되든지, 확실히 저는 실전형 인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그걸 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찍어 먹어 봐야 됩니다. 왜냐, 찍어 먹어 본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 습득하는 것 같아요. 자, 44일 만에 전격 사임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영국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총리죠. 인도계 총리 새로 전격 취임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44일 만에 사임을 했어요.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는 저번에도 제가 영국 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원의 다수당이 당의 대표가 그냥 총리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나면은 그냥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가 이제 총선 사이에서 몇 번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총선을 넘어서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총선을 계속 이기고 하면 몇 년째, 대처수상 같은 경우는 한 10년 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눈에 이렇게 딱 들고, 동료든 팔로워들이든 이게 눈에 들면 오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도 그런 어떤 강의를 좀 드릴 텐데, 뭐든지 자리 오래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리즈 트러스가 이제 44일 만에 243조 원, 하나로 243조 원을 날려먹었죠.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리즈 트러스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대규모 감세 정책, 이제 요게 이제 영란은행, 미국 이 한나로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영란은행이고, 그러니까 로얄 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얄 더치,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영란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연준이에요. 예, 연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영란은행입니다. 넬란드 은행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로얄 더치 쉘이라는 것도 이제 뭐 네덜란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름이 로얄 더치 쉘입니다. 예, 로얄 더치 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치라 해서 네덜란드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쉘이라 해서 영국 국영 뭐 국영은 아니죠. 예, 영국 이제 석유 회사예요. 자, 어쨌든 이제 영국 금융 시장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좀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채권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물론 주식 시장도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제 대폭락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제롬 파월의 어떤 그런 발언에 의해서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우리 다우존스가 폭락하는 걸 보셨잖아요.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5% 정도 이제 빠졌는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는 그 정치인들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주식이 폭락하고 뭐 개별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봐도 이제 채권이 뭐 갑자기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하고 주식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자를 안 주는 거고, 채권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왜 하느냐? 이자를 받아가면서 채권값이 올라가면 채권값에 대한 차익도 얻어가기 때문에 뭐 들고만 있으면 이제 이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 돈을 내치면 은행 이자만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것이 은행 예금이 오르고 이런 건 없죠. 이자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채권은 채권값 자체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국채라든지 영국 국채가 근래에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졌죠. 왜?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빠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왜 지금 이제 243조 원이 날아갔냐면 영국 연기금이 여러 가지 국공채라든지 회사채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묻어놨는데 이 채권을 사놨는데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왜?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화 폭락과 더불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이제 가격이 떨어진 만큼 금리를 더 줘야지 그거를 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뭔가 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야, 그럼 이자를 좀 더 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채가 어떻게 보면 사채할 때 우리가 담보물이 없이 뭐 돈을 빌리려고 하면 우리가 담보가 있을 때는 뭐 1, 2%만 줘도 되는 거를 담보가 없으면 뭐 10% 내려고 해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폭락을 하니까 영국 금리가 국제공채라든지 회사채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갖고 있던 채권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치가 뭐 100이라면은 자기가 들고 있던 가격이 갑자기 30%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마진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콜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이 채권을 만큼 사고 있는 그 금액만큼을 보증금을 이제 더 필요로 하는 거죠. 왜? 내 가격이 그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을 샀는데 채권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국채를 더 팔게 된 거죠.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이 국채를 더 파니까 국채값은 더 떨어지고 그 금리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는 더 폭락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국 연기금 손해가 243조 원 정도의 하나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오르고 채권값이 오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채권값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권의 어떤 시장의 혼란이 리즈 트러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44일 만에 뭔 그렇게 돈이 됐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한 몇백 년을 그렇게 선진국으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연기금 금액이 상당히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한 10% 20%만 빠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44일 동안 본인이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 감세 정책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골똘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좀 나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당신들이 좀 알고 있어라 라는 어떤 일에 좀 언지를 좀 주든지, 또는 어떤 그 국책은행들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영란은행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영란은행은 난 감세 들은 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재정정책은 난 감세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세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의 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정부 재정이 되게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뭔가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 파운드가 좀 약해지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 리즈 트러스가 재임했던 44일 동안의 일입니다. 참 뭐 제롬 파월이 작심을 하고 강달러를 만들어낸 것은 계획적인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의 어떤 발언이, 공갈이 미국 강달러를 만들어서 또 미국 기업들이 어떤 리쇼어링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 강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자금들을 미국으로 흘러들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일이었는데, 영국 리즈 트러스의 어떤 그런 발언들은 그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생각을 깊게 못하고 발언을 좀 앞서서 한, 어떻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임기응변적인 얘기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근래 이제 강원도지사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강원 중부공사라고 있어요. 강원 중도공사, 예, 강원 중도공사라고 해서 이제 GJC라 그러는데, 강원도 이제 내 공기업이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라는 곳을 이제 투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간 기업이 돼 있는데, 그 레고랜드의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쓰지 않겠다.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가 만들어낸 그 공기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강원 그 중도공사가 발행했던 기업어음들에 대해서 그 기업어음을 샀던, 그러니까 강원도가 당연히 지급 보증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어음을 샀던 회사들이 지금 줄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 이제 강원 중도공사는 파산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어음만 들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그 지급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지, 해주는 어음에 대해서는 A+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급 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정급 번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채권을 샀던 또는 어음을 샀던 그런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싹 움츠러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영향이 벌어졌냐면, 국내 채권 시장이 지금 뭐 우리가 소위 A급이라고 해왔던 뭐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또는 가스공사에서 발행한 채권들, 이런 어떤 옛날 같은 완전 특 A급,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어떤 공기업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사고 있어요, 시장에서. 심지어는 뭐 LG U+라든지 뭐 삼성전자 채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값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채권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활동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예. 왜? 채권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뭔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뭐 1,000억을 빌리는데 1% 금리를 줘야 되는 것이 뭐 채권 금리가 올라서 뭐 5%가 된다든지 뭐 7%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어떤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마저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기가 힘들려면 일반 어떤 기업체라든지 또는 뭐 대기업이라도 그런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공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이제 그런 채권들을 샀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채권을 이제 샀던 그 금융기관들은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들고만 있어도 지금 그 자산이 이제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 채권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마진콜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만큼의 또 지급보증,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보증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부실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10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어치의 어떤 채권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채권값이 떨어져가지고 70억이 됐다고 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거잖아요. 그 30억을 어디서 메꾸겠어요? 예, 그 30억을 메꿀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은 또 다른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30억을 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빨리 달라 그러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연쇄 적용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타부시 되는 부분이고 연쇄적인 어떤 줄도산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의 어떤 리즈 트러스의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의 어떤 그런 발언들은 그게 옳든 그르든 그 방향은 뭐 영국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감세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부흥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오히려 채권값이 급등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자금 조달이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연기금의 어떤 재정이 되게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했던 거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지사 김진태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어떤 그 세금을 내가 아끼겠다. 그래서 강원중도공사의 그 빚을 강원도가 갚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당장은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안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강원도가 이제 거래했던 수많은 어떤 금융기관들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도가 거래했던 금융기관들이 연쇄 어떤 도산 사태를 맞게 돼서 결국 강원도 내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세금은 좀 덜 쓸지 모르지만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경제가 상당히 마비되는.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취지의 어떤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 그러니까 세금을 아껴서 뭐랄까요, 그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갔는데 결국은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는 어떤 실업자가 발생되면 그만큼의 어떤 세금이 덜 거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아끼려고 했던 방식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파탄내면서 그만큼 더 사회수가 더 적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지역 내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들이 더 파탄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도래되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즈 트러스의 어떤 그 44일 동안에 어떤 그런 어떤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께서 이제 행했던 어떤 그런 발언들은 전형적인 어떤 인재죠. 네,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를 했을 때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특히 채권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인데 채권시장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바로 떨어지거나 바로 반등이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업이 채권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상당히 좀 길고 그리고 한 번 더 신뢰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회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은 이제 금방 또 개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뭐 기관이 들어오기도 해서 폭락을 한 것만큼 또 뭐 폭등도 하고 막 이러는데 채권시장은 바로 이렇게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